안녕하세요. 벌써 3차 시수업이에요. 학습지, 교과서, 기대되는 마음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아, 오늘도 선물 준비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 다 좋지만 한 행 한 행이 평생 살아가면서 동무처럼 내 마음속에 두고 살면서 어, 음, 곱씹어 보기에 좋은 문구들인데, 나는 특히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 나는 남들 앞에서 춤을 추지 못해요. 거의 춤을 추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몸이 오그라들고 또 몸치예요. 그래서 나가서 음, 그 몸치인 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 어, 맘과 몸이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음, 맘껏 내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어,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나는 포기하고 살아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들더라고요. 음, 자기 몸을 으, 음악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자기 몸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매우 행복한 행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몸이 그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못하고 사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나처럼 바보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바라보더라도 자유하게 여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춤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춤을 추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속에는 홍계월을 통해서 보여주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좀 너무 부분적으로만 드러난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시선에 비친 조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의 한 고위 관료가 미국인 농부와 이야기하던 중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여자들은 어떻게 보다 날씬한데 죽기 살기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중국 여자들은 그 예쁜 얼굴로 발을 기형으로 만드는 것이 미스터리고, 일본 여자들은 멀쩡하게 생겨 치아를 시꺼멓게 칠하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자취하고라도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 여자들을 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 당시의 조선의 여자들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먼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1900년 이전에 찍은 조선의 여자들 사진을 여러 곳에서 찾았지만 정말 드물었습니다. 중국 여자들과 일본 여자들 사진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조선의 여자들 사진은 귀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는데, 조선 여자들은 거리에 나오면 옷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녔고, 그나마도 외국인과 마주치면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을 사진에 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방문한 서구인들은 하나같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1880년대 조선을 방문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혹은 한국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낸 두 저자, 세비지 랜도우와 퍼시벌 로엘, 그리고 또 한 사람 구한말의 맥켄지 기자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언급에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독특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같이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에 와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조선 사람들을 주위로 몰려들게 했던 세비지 랜도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치과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수수범 때문인지 다른 남자나 외국인을 보면 숨거나 어딘가로 후딱 들어가 버린다. 내가 서울에 온 첫 며칠간 거리에서 여자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부근의 집으로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 나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주변 집들이 다 그녀들의 집일까? 그녀들이 그렇게 부자일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조선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말이 여자가 외국인을 피해 집으로 가면 어느 집이나 다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세비지 랜도우는 조선 여자들의 가장 큰 매력이 수수함과 자연스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긍이 가고도 남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선 여자들이 키가 크고 체격이 발달한 서구 여자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일본 여자들만큼 기교적인 차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보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불세출의 미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예쁜 편이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조선의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석해야 앞뒤 문맥에 맞았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조선의 여자들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찾아온 조선시대 미인들은 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첩 아니면 궁에서 가물을 하는 여자 등 예능 종사자였습니다. 장연옥 역시 상당한 미인이지만 기생이었으며 1911년생이니까 정확히 조선 여자는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미인이면 저런 타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져온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찍힌 평범한 미인들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진을 찍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 해도 조선 여자들이 동북아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세비지 랜도 이야기 중에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여자들의 의복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눈에 익을수록 예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예쁜 옷을 입은 17 정도 예때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담뱃대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영상으로 올린 한국 사진에 실제로 젊은 여자들이 방 안에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폐쇄된 삶의 유언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세비지 랜도 외 다른 외국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로 앞의 조선 영상에 등장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또 다른 저자 퍼시벌 로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동반자로서의 권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7살이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분리되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남자는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만 여자는 집안에 갇혀 거의 수도원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 결혼을 하여 벗어나지만 그때부터는 남편과 남편 가족에 갇힌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퍼시벌 로엘 또한 조선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조선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행인들과 산중턱으로 경치 구경을 갔는데 우연히 상기석 발레터에서 발레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외국인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이 나게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들어간 집 앞으로 가보았지만 어떤 노인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행인을 통해 그 노인에게 조금 전에 들어간 여자의 사진을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노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지만 결국 나온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빨랫감을 머리에 짊어진 한 노파였습니다. 더 이후인 구한말 1900년 전후의 한국 여자들에 대한 것은 맥켄지 기자의 책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맥켄지 기자의 시각도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상류층 여자들은 집거에 가까운 삶을 살며
그것을 남편에 대한 존중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류청 여자들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평생 일에 치여 사는데 한 번씩 문제는 특이한 한복 구조 때문인지 젖가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의 도덕관념은 일본보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낮이면 그리에 잘 나오지 않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1시간 후에 남자들이 거주 공간으로 완전히 물러나면 그제서야 문 밖으로 나와 그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가슴 노출은 나이 먹은 여자들의 경우에 드물지 않았던 일로 보이는데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성의식이 거의 발달되지 못했고 한복의 가슴 부분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아이들 수유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 크게 의식이 되거나 어색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단순한 외모를 주제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동양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는 것이 무척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주었던 영웅의 일대기 구조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영웅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고견 혈통을 타고 나서 신이한 출생,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출생 과정을 거친 매우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인물로 태어났다, 특별하다 했지요? 그래서 어려서 기아, 버려지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지요. 위기라고도 하고 또는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조력자가 나타나서 구해주지요. 그리고 양육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장한 뒤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성장 후의 위기 또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난을 누구는 영웅은 어떻게 한다? 극복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한다. 큰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웅은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서 고난이 오면 극복하고 고난이 오면 극복하고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홍계월은 어떤 측면이 영웅의 일대기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았을 텐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귀한 혈통. 고귀한 혈통은 어떤 혈통일까요? 네. 이부시랑, 명나라 이부시랑, 이부에서 두 번째 가는 위치에 있는 말하자면 명문가지요. 이부시랑이라는 직책을 가진 홍무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되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은 뭘까요? 40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40을 넘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40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어떻게 선녀가 꿈에 나타나서 선녀의 꿈을 꾸고 나서 개월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면 다르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범한 능력, 어려서부터 매우 뭐하다고 나오죠? 매우 총명하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어려서 난리를 만나서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강물에 던져지지요. 그래서 어려서 강에 던져지면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됨.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여공을 만나서 어떻게 되지요? 구출되지요. 그리고 보국과 함께 양육되게 되지요. 조력자는 누구예요? 여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장해서는 무엇이 국가에 큰 위기가 어떤 것들이 오지요? 국가의 전쟁을 국난이라고 하죠.
두 개의 전쟁을 만나게 되니까 국난이 잦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다른 측면으로 하나는 남편인 보국과 갈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개월이가 어디에 전쟁에 출정해서 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와 천자를 구하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하지요. 아, 그래서 개월이를 영웅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된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위기,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읽은 핵심적인 내용은 영춘의 일로 보국과 갈등을 겪으며 규중은 양반댁 여인의 방, 여인의 집 안을 규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탄스럽게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개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학습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남편 보국의 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무엇을 내세워서 개월을 비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개월의 처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기에는 어떤 사고가 깔려 있다? 남성 중심, 남존여비, 가부장적 가치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장부가 되어 계습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부분에 보면 보국이 개월에게 불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지요. 자기는 장부다, 남자다, 남편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한테 괄시를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어떤 사고가 담겨 있다고요? 네, 위에서 말한 남성 중심적 사고, 남존여비, 가부장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구나.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했고 개개인의 사람들 의식 속에도 뿌리 박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위기 부분에서 나타났던 보국과 개월의 갈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거예요. 보국,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서 개월을 비난함. 그리고 장부가 계집에게는 괄시당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보인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네,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다. 또 하나는 남존여비. 또 하나는 가부장적 의식. 가부장적 의식.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이런 의식에 쌓여있는 남성인 보국과 개월이가 갈등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개월이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시 조선 여성답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고 보국은 속이 좁아, 여자보다도 좁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능력이 보국보다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국과 개월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위기 부분 다루었습니다. 교과서 절정 부분과 관련된 학습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책 내용 이해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소설을 읽을 때 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점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절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16번째 줄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절정은 개월이 오왕과 초왕의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천자와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할까요? 369쪽이에요. 천자가 편국을 불러들이기를 망설이는 이유. 했었나요? 과거에 남장을 했을 때는 남장을 하고 벼슬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죠. 하지만 지금은 보국의 아내로서 어디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규중에서 생활하는 갇힌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때죠. 말하자면 사회생활이
당시에 불가능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망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조정의 관리들은 어 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얘기예요. 어 좌승 누구지? 우승상이 368쪽에 보면 음 좌승상 "편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국을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해서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자는 계월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369쪽 9 쪽인데, 여기서 어 오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황성을 침범하려고 하니 경이 나가서 이를 처리해 주고 나라를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죠. 네. 국난을 극복하는 중대한 일을 맡긴 것으로 보아서 천자도 누구를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계월이 보국의 중군장으로 임명하자 보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또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아내인 계월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드러내지요. 이것은 보국의 어떤 면모라고요? 가부장적인 면모,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면모, 또 다른 말로 남존 여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볼까요? 170쪽이에요. 드디어 보국이 계월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계월이 뭐라고 해요?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을 시행할 거야 하면서 공과 사 가려 이러죠. 여섯 번째, 보국이 적들과 싸우다가 천여 겹으로 에워싸여졌어요. 위급한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 뭐가 있죠? 사면 초가. 7번, 보국이 적에 둘러싸여서 탄식을 해요. 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으니까 그랬겠죠. 여덟 번째, 장대에 있던 원수가 보국이 위급한 걸 보죠. 그래서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적의 장수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해치웁니다. 어 비범한 능력으로 보국을 구하는 계월의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비현실성이라고 했죠. 한 명이 잘 훈련된 군사들을 장군 50명과 군사 1000명을 혼자 어떻게 해치우겠어요. 그쵸? 비현실적이다. 고전 소설에서 보여주는. 그다음에 아홉 번째, 그러고 났더니 보국이 어떻게 했겠어요? 편국을 보기에 부끄러웠겠죠. 왜? 평소에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어 편국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편국이 명령을 내리면 늘 불만이었는데 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겠죠. 10번 볼까요? "저러고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평소에 업신여기더니."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여성이라고겠죠. 아내라고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 하면서 조롱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요? 보국의 가부장적 태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앞에는 큰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죽겠어." 천자가 위급한 처지에 처한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뭐가 있었죠? 사면, 초가, 그리고 진퇴, 양난, 양난. 그다음에 풍전,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죠. 위험해요. 그리고 누란, 지위, 달걀이 쌓여 있는 거 위험하지요. 요것. 그다음에 12번째,
천기를 보고 천자가 위태함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 그런 능력이 실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불가능한 거, 비현실성.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황성에 다다르는 것, 이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고전 소설에서 보이던 비현실성. 원수가 자세히 보니 여공을 만나서 매우 우연히 그 자리에서 딱 또 여공을 만나고 여공을 통해서 천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연적인 사건 전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공이 하수구 구멍에 모음을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네, 난리에 도망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16번째, 여기 또 비현실성이 있어요. 여기 비현실성. 어, 천자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순식간에 달려가지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17번째, 그래서 적들을 찾아가서 순식간에 해치워서 적들이 흘린 피가 냇물을 이루고 적들의 죽음 시체가 산처럼 쌓였어요. 산처럼. 여기 쓰인 거 과장이죠, 당연히. 그리고 둘 다가 뭐 쓰였어요? 비유법이지요. 산처럼. 꼭 알아야 될 학습 활동 몇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당대의 사회상을 알아보자 이러면서 계월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보재요. 보국은 어땠지요? 계월이 부하가 된 것이 불쾌하지만 계월이 어쩐 이유로 위기에서 구해준 뒤로는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요. 여공은 어땠지요? 아내도 어쩔 수 있다,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였고, 천자와 조정의 신하들도 계월이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벼슬을 유지시켜 주고, 그리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요. 당대 사회상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조선 후기고요. 조선 후기에는 눈에 띄는 점이 뭐라고요? 국문소설이 성행했어. 그래서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도 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들 여성 독자층의 의식이 있는 여성 독자층에 맞춘 여성 영웅 소설들이 성행했다는 거죠. 물론 충군사상이나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견고했어요. 하지만 소설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계월이 나라와 천자에 충성을 다하는 장면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충군 사상과 같은 유교 이념이 아직 견고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계월이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측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의 의식이 했음을 엿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다음 글은 사씨 남정기의 일부로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느냐 하는 시아버지의 질문에 아내인 사씨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사씨와 계월의 가치관을 비교해 봅시다. 사시남정기 고어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돈은 오륜을 고루 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에게는 아들이 간언을 하고 임금에게는 신하가 간쟁을 하고 형제는 서로 정도 바른 길을 권하고 붕우 벗들끼리도 서로 선행을 권유해요.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있는 거죠. 자고로 장부가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가 많았습니다. 암탉은 여자 아내를 비유한 말이겠죠. 아내가 새벽에 울고 철부가 지혜로운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아내의 말에 듣는 것은 위험해.
라는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 볼까요? 사씨는 어떤 가치를 중시해? 아,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구나.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여성을 주체적 자신의 삶의 주체로 보지 않고 수동적인 인물로 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다음에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판했지요. 그리고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군담 소설 이건 뭐죠? 네. 전쟁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야 이 뜻이고 홍계월이라는 여성의 영웅 소설을 이었죠. 성격 전기적이야, 우연적이야, 영웅적이야, 일대기적이야 다 알지요? 공간은 중국 명나라였고 시간은 이때였습니다.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을 다룬 내용이었죠. 주제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홍계월의 영웅적 행적과 활약이겠죠. 그리고 또 함께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이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했지요. 홍계월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담았으니까.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여성인 계월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지요? 남장을 했어야만 했지요. 남장 모티브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모티프라는 얘기는 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소는 이야기 화자에다 재료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재료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누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여성의 봉건적인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들어있어 라고 볼 수 있지요. 구성에 따라서 이야기 전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 개월이 반란으로 5살 되던 해에 부모와 헤어지지요. 부모. 전개 부분 누구의 도움으로? 네, 여공의 도움으로 구해져서 보국과 함께 성장하지요. 전쟁에 나가서 공도 세우고 부모와도 재회하고. 위기 부분, 그동안 뭐로 살았어요? 남장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남장 사실이 밝혀지나 천자가 용서를 하고 보국과 뭘 하죠? 혼인을 한 후 두 사람이 갈등을 하지요. 절정 부분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보국의 목숨도 구하고 천자의 목숨도 구하고 적도 무찔러서 승리하게 되죠. 결말 부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서 대장군도 되고 보국은 승상되고 뭐 이러면서 갈등을 해소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요 인물의 특성 살펴볼게요. 계월은 남편이 보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장을 통해서 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활약했지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국은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요. 사회적으로 보장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어떤 사고?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요. 세 번째, 여공은 위기 상황에서 영웅을 돕는 어떤 면모? 조력자의 면모를 보였다라고 하고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요. 남장은 남성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당대 사회 상황과 관련된 남장 모티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남장을 통해서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원수로 활약할 수 있었죠. 그러면 남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성을 감추고 변장을 해서 남성으로 행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남장을 통해서만 여성의 지위와 한계를 탈피할 수 있었고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장을 벗는 순간, 남장을 벗고 결혼하는 순간 어땠죠? 보국은 계월을 음, 무시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성의 지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은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받았던 억압과 차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장 모티프.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크게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월이 보국과의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하죠? 능력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를 탈피해요.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은 어쨌게요? 첫 번째는 보통은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영웅성을 펼쳐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영웅적인 역할을 해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그런데 여성인 것이 탄로나는 순간 다시 기존의 여성상,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계월은 여성으로서 탈로가 난 뒤에도 보국과의 갈등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리고 국난을 전쟁도 본인이 능력으로 극복을 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성의 능력으로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기존의 한계를 과감하게 탈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서 사회적인 자아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회적 성취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삶의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당대 남성 중심 사회적 제도와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줬다라고도 하고, 이것은 기존의 봉건 질서를 파괴한 또는 비판한 여성상이다. 뛰어넘은 여성상이다. 또는 근대적 가치관을 보여줬다. 근대적 여성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치관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했던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러면서 기존의 봉건적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동학이나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민 평등 사상이 유입되었어요. 두 가지의 영향으로 기존의 남존 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홍계월 전 관련한 내용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치인 선생님하고 어설픈 동영상으로 수업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1반, 2반, 3반 친구들은 내 수업 방법이나 언어 사용이 매우 어색하고 낯설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3교시가 들어있는 학급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지만 4교시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홍계월전 관련된
문제를 탑재해 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4교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